시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생일상 앞에서 며느리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화를 내자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이것도 추억이잖아요. 시어머니표 생일상이라고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죠. 이게 시댁 수준이다. 이렇게요. 분노한 시어머니는 당장 그거 지워 라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며느리는 더 대담하게 말합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부끄러우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시든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시간 아까워요. 앞으로 이런 식이면 연락하지 마세요. 차라리 식당 가서 먹는 게 나아요.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카메라를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내 68번째 생일이었다. 아침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혹시나 해서 아들한테 문자를 보내봤다. 오늘 엄마 생일이야. 시간 되면 들러. 답장은 없었다. 오후가 되자 조금씩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뭔가 준비는 해놔야겠다 싶어서 미역국을 끓이고 몇 가지 반찬을 만들어뒀다. 갈비찜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괜찮게 차린 것 같았다. 오후 4시쯤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 아들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다. 뒤이어 며느리와 손주까지 함께 들어왔다. 어머, 왔구나. 어떻게 알고? 아, 문자 봤어요. 생일이라고 했어. 아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이미 짜증 섞인 표정이었다. 갑자기 부르시면 곤란해요, 어머니. 저희도 스케줄이 있다고요. 첫 마디부터 차가웠다. 하지만 그래도 와줬으니까 고마웠다. 미안해.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밥 차려놨으니까 같이 먹자. 손주가 달려와서 안기는데 며느리가 바로 끌어당겼다. 더럽게 하지 마. 할머니 손 안 씻었을 수도 있어.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다. 며느리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여기 청소는 언제 하셨어요? 먼지 쌓인 거 보세요. 어제 했는데. 어제요? 이게 어제 한 청소예요? 며느리가 선반 위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먼지를 보여줬다. 정말로 먼지가 묻어 있었다. 나이 드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그런가 보네요. 우리 친정엄마는 70인데도 집이 반짝반짝한데 가슴이 답답했지만 생일날이니까 참기로 했다. 자, 밥 먹자. 배고프지? 테이블에 차린 음식을 보자마자 며느리 얼굴이 확 구겨졌다. 이게 뭐예요? 미역국이랑 반찬들이야. 어머니 생일인 줄 알고 왔는데 이게 다예요? 설마 농담이시겠죠? 며느리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다. 우리 친정에서는 생일이면 최소 10가지 반찬은 차리거든요. 미역국에 김치찌개에 갈비찜에. 이게 뭐예요? 계란말이 하나, 김치에 멸치볶음? 갑자기 와서. 갑자기 왔다고요? 어머니가 오라고 하셨잖아요. 문자로.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이 미역국도 짜네요. 간도 제대로 못 맞추시나? 우리 애 먹으면 안 되겠어요. 손주가 먹으려던 국그릇을 빼앗았다. 야, 그만해라. 아들이 조용히 말렸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만하라고요? 오빠는 이런 대접받아도 괜찮아요? 저는 진짜 어이없어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내서 음식들을 찍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이것도 추억이니까요. 시어머니표 생일상이라고 해야겠네요.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줘야겠어요. 이게 시댁 수준이다.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았다. 당장 그거 지워. 왜요? 사실인데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거 맞잖아요. 부끄러우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시든지. 며느리가 태연하게 사진을 더 찍었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시간 아까워요. 이런 식으로 부를 거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차라리 식당 가서 먹는 게 나아요. 2년이. 어머니, 아이 앞에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교육에 안 좋다고요. 며느리가 손주 귀를 막으며 연기하듯 말했다. 우리 애가 할머니 따라해서 나쁜 말 배우면 어떻게 해요? 정말 수준 낮으시네요. 수준 낮다고? 네, 수준 낮아요. 나이만 먹었지. 정신연령은 애 수준이시네요. 며느리가 일어서면서 가방을 챙겼다. 오빠, 가요. 여기 있으면 저만 스트레스 받아요. 아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일어났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가볼게요. 가라. 다시는 오지 마. 네, 안 와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 문이 쾅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생일날에 이런 모욕을 받다니.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며느리가 찍은 사진들이었다. 분명히 SNS에 올려서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다. 이런 년을, 정말 이런 년을. 그날 밤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며느리의 그 차가운 눈빛과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생일날에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어제 일로 할 말이 있어.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신경 쓰지 말라고. 내 마누라가 나한테 한 짓이 뭔지 알기나 해. 어머니, 그년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수준 낮다고 혼자 사는 게 답이라고 했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이가 자고 있어요. 아이, 그 아이가 뭐가 중요해. 내 엄마가 모욕당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화를 내셨잖아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다니. 그래, 내 엄마보다 내 마누라가 더 중요하구나. 알겠어.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니 정말 억울했다.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다. 평소 같으면 아들이 먼저 연락을 했을 텐데 이번엔 아무 소식이 없었다. 손주 보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있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동네 슈퍼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 혹시 아세요? 슈퍼 사장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뭘? 따님 며느리가 애기 돌잔치 한다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던데. 가슴이 쿵 떨어졌다. 손주 돌잔치. 언제? 이번 주말이라고 하던데요. 호텔에서 크게 한다고.
호텔에서 그런 큰 잔치를 할 거면서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다니.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더욱 화가 났다. 손주돌이면 할머니가 빠질 수가 없는 건데 아예 초대도 안 하다니.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였다. 참다 못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돌잔치 얘기 들었어. 침묵이 흘렀다. 언제 할 거야? 어머니. 언제냐고. 이번 토요일이요. 왜 말 안 했어? 그게 어머니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셔서. 돌잔치는 별게 아니야. 내가 할머니잖아.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사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아들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뭔 얘기? 저희가 결정했어요. 당분간 거리를 두자고. 뭐라고? 어머니와 저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갈등만 생기니까. 갈등, 누가 갈등을 일으켰는데. 어머니도 어제는 좀 심하셨어요. 아내한테 년이라고 하시고. 그 년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생각 안 해? 어쨌든 결정은 났어요. 돌잔치도 조용히 가족끼리만 할 거예요. 가족끼리라니? 나는 가족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알겠어. 나는 또다시 전화를 끊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정도로 나를 무시할 줄은 몰랐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네 아는 사람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이었다. 거기에는 아들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돌잔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호텔 케이터링으로 차린 화려한 상차림, 예쁘게 차려입은 손주,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글이었다. 우리 아기 돌잔치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진짜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하고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만의 작은 가정을 소중히 지켜나갈게요. 샵 시댁 노 스트레스, 샵 자유로운 육아, 샵 독립적인 살. 특히 마지막 해시태그들이 눈에 들어왔다. 시댁 노 스트레스. 이건 명백히 나를 겨냥한 거였다. 댓글들도 가관이었다. 언니 진짜 부럽다. 시댁 간섭 없으니까 편하겠어요. 역시 핵가족이 최고예요.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 부러워요. 며느리가 일일이 좋아요를 누르며 답글까지 달고 있었다. 맞아요. 진짜 자유로워요. 간섭받지 않으니까 육아도 훨씬 수월해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2년이 대놓고 나를 조롱하고 있는 거였다. 그것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SNS에.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며느리가 자유롭다고, 시댁 스트레스가 없다고. 좋아. 정말 자유로운지 한번 보자.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까지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며느리가 원하는 게 거리두기라면 오히려 반대로 가주겠다. 가만히 있어주니까 자유롭다고 좋아하는 거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시어머니 역할을 해줄 때가 됐다. 나는 수첩을 꺼내서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 한숨 못 잤다. 며느리의 SNS 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댁 노 스트레스, 자유로운 육아. 2년이 나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였다. 새벽 5시
나는 일어나서 거실 탁자에 앉았다. 수첩을 펼치고 계획을 세웠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았나? 돌이켜보니 그동안 며느리 눈치만 봤다. 아들 부부가 편할까봐 연락도 조심스럽게 했고, 만날 때도 며느리 기분 살피느라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못했다. 손주 보고 싶어도 혹시 귀찮아할까 생각해서 참았다. 그런데 결과가 뭐였나? 돌잔치에서 완전히 배제당하고 SNS에서 공개적으로 조롱당했다. 이제 방식을 바꿔보자. 며느리가 자유롭다고 좋아하는 거면 이제부터는 정말 전통적인 시어머니가 되어주겠다. 거리두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 주겠다. 첫 번째 계획, 매주 방문하기. 이제까지는 연락하고 허락받고 눈치 보며 갔다면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갈 것이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손주는 내 혈육이고 그 집은 내 아들이 사는 집이다. 두 번째 계획, 명절과 제사 부활시키기. 그동안 며느리가 귀찮아해서 대충 넘어갔던 것들을 이제부터는 제대로 할 것이다. 추석, 설날은 물론이고 아버지 기일, 할아버지 기일까지 모든 제사를 정식으로 지내겠다. 세 번째 계획, 손주 교육에 적극 개입하기. 며느리가 자유로운 육아를 자랑하던데 이제부터는 할머니로서 손주 교육에 책임을 질 것이다. 예의 범절, 한글 교육, 전통문화 가르치기까지. 나는 계획을 수첩에 정리하고 첫 번째 실행에 나섰다. 월요일 아침 10시 나는 아들 집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손주를 위한 장난감을 들고 있었다. 딸랑. 초인종을 눌렀다. 네.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열어. 어머니, 왜 갑자기? 손주 보러 왔어. 문 열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마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 지금 좀 바빠요. 다음에 연락하고 오세요.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바쁜데? 애 재우고 있어요. 재운다고? 지금 10시인데 왜 재워? 낮잠이요. 거짓말인 게 뻔했다. 손주 나이에 오전 10시에 낮잠을 재울 리가 없다. 문 열어. 할머니가 손주 보겠다는데 뭔 소리야. 어머니. 안 열면 여기서 큰 소리 낼 거야. 이웃들 다 들을 정도로. 결국 문이 열렸다. 며느리가 찌푸린 얼굴로 나타났다. 어머니, 정말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다고 했잖아요. 곤란하다고? 할머니가 손주 보러 오는 게 곤란해? 나는 며느리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손주가 거실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할머니. 손주가 달려와서 안겼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우리 예쁜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응,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 바빴어.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다. 어머니, 진짜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 해요. 저희도 계획이 있다고요. 계획? 무슨 계획인데? 나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과일을 깎기 시작했다. 오늘 친구들이랑 놀이터 가기로 했어요. 그럼 다음에 가면 되지. 할머니가 더 중요하잖아. 며느리 얼굴이 확 일그러졌다. 어머니, 아이한테는 사회성 기르는 것도 중요해요.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이. 사회성은 무슨. 할머니랑 노는 게 더 교육적이야. 예의범절도 배우고. 나는 손주에게 사과를 먹여주며 말했다.
예쁘니 할머니가 한글도 가르쳐 줄게. 엄마가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으니까. 저희 아이 한글 교육 잘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발끈했다. 잘하고 있다고. 3살인데 자기 이름도 못 쓰잖아. 아직 어려서. 어리긴. 요즘 애들은 다 2돌 지나면 한글 시작해. 내가 너무 느긋하게 키우는 거야. 며느리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아마 아들한테 연락하려는 것 같았다.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 어차피 회사에서 뭐라고 못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뭐가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태연하게 손주와 놀아줬다. 그동안 못 본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3시간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야겠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다. 참, 다음 주에도 올게. 매주 화요일마다 올 거야. 매주요? 응. 손주 교육도 해야 하고 할머니 역할도 해야지.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제대로 차례 지낼 거야. 지난해에는 내가 간소하게 하자고 해서 대충 넘어갔는데 이제부터는 안 그래. 어머니, 음식 준비는 내가 해야지.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나는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는 시댁 며느리답게 살아야 해. 그동안 너무 자유롭게 살았잖아.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다. 며느리가 멍하니 서 있었다. 아마 충격받았을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며느리가 원했던 시댁 노 스트레스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시어머니를 보여주마. 수첩을 펼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느리와 아들이 내 변화를 실감한 건 2번째 방문 때부터였다. 화요일 오전 9시 반, 나는 또다시 아들 집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손에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김치, 밑반찬, 그리고 손주를 위한 한글 교재까지. 딸랑딸랑. 초인종을 연거푸 눌렀다. 어머니? 며느리가 나타났을 때 얼굴이 이미 일그러져 있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오셨네요. 말했잖아. 매주 화요일마다 온다고. 나는 며느리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손주가 아침을 먹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예쁜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가져왔어. 김치통을 꺼내서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희 김치 있어요. 이게 더 맛있어. 내가 직접 담갔거든. 며느리가 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게 보였다. 분명 아들한테 연락하는 것 같았다. 아들한테 고자질하지 마. 어차피 며느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어머니,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곤란하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와서 뭔 곤란이야. 나는 손주 옆에 앉아서 한글책을 펼쳤다. 예쁘니 할머니가 글자 가르쳐 줄게. 고 하고 따라해봐. 고. 잘했어. 이번엔 가방 써볼까. 며느리가 뒤에서 중얼거렸다. 아직 어린데 무슨 한글을. 어리긴 뭐가 어려워. 내가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거야. 요즘 또래 애들은 벌써 책도 읽어. 1시간 후 아들이 급하게 들어왔다. 회사에서 나온 모양이었다.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손주 교육하고 있어. 왜?
회사에서 나오셨어요? 아, 아내가 연락했거든요. 어머니가 갑자기 와서 아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갑자기라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문 스케줄을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할머니가 손주 보러 오면 안 돼. 아들이 할 말이 없어 보였다. 어머니, 저희도 생활 패턴이 있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생활 패턴. 그게 뭔데? 아침에는 아이랑 놀이 시간이 있고, 오후에는 낮잠 시간이 있고, 그런 건 할머니랑 함께 해도 되잖아. 오히려 더 좋지.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다. 어머니는 아이 교육 방식이 저랑 달라요. 다르다고. 뭐가 달라? 너무 빨리 한글을 가르치려고 하시고, 예의범절도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거잖아. 나는 손주를 안으며 말했다. 예쁘니 할머니 집에 가서 놀까?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좋아. 손주가 손뼉을 쳤다. 안 됩니다. 며느리가 소리쳤다. 왜 안 돼? 아이 스케줄이 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스케줄이 그렇게 중요해? 할머니가 더 중요하지.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가 얘기해 봤는데요. 뭘? 방문 횟수를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순간 웃음이 나왔다. 한 달에 한 번, 할머니가 손주를 한 달에 한 번 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적응할 시간이. 뭘 적응해?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적응하기 어려운 일이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매주 오시면 저희가 언제 쉬어요? 쉬다니, 뭘 쉬어? 저도 육아 스트레스 있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도와주러 오는 거잖아. 도움은 감사하지만 감사하다면서 왜 부담스러워해?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나는 일어서면서 말했다. 매주 화요일은 여기서 손주랑 놀고 토요일에는 손주를 우리 집으로 데려갈게. 네. 할머니 집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데려다 줄게. 그럼 너희는 하루 종일 쉴 수 있잖아. 며느리와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다. 그리고 추석 준비도 시작해야겠네. 이번엔 제대로 차례상 차려야지. 어머니, 추석은 아직 2달 앞이잖아. 미리 준비해야지. 며느리가 전통 음식 만드는 법 배워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리고 아버지 기일도 있고, 할아버지 기일도 있고, 나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가며 말했다. 앞으로 바쁠 거야. 그동안 너무 간소하게 넘어갔어. 그 순간 며느리가 주저앉았다.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처럼. 며느리가 중얼거렸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들었다. 예전처럼 지내자는 말을. 그래, 이제야 정신 차리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작전이 통하고 있었다. 그럼 이제 갈게. 토요일에 손주 데리러 올 테니까 준비해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 하며 서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었다. 이제 판세가 뒤바뀌고 있어. 며느리가 먼저 손을 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토요일 아침 나는 약속대로 손주를 데리러 갔다. 며느리는 아이 가방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다. 할머니, 손주가 달려와서 안겼다. 우리 예쁜이 할머니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녁 몇 시까지 데려다 주실 거예요? 7시쯤 저녁 먹이고 올게. 네. 며느리 목소리가 기운이 없었다. 뭔가 포기한 사람 같았다. 손주와 함께 내 집에서 하루를 보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손주와 놀 수 있어서 행복했다. 미역국도 끓여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줬다. 할머니, 나 할머니 집이 더 좋아. 그래? 왜? 엄마는 맨날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재밌게 놀아줘. 손주 말을 들으니 뿌듯했다. 역시 할머니가 키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7시 손주를 데려다 주러 갔다. 그런데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손주가 며느리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아들이 말했다. 목소리가 무거웠다. 왜? 무슨 일이야? 저희가 얘기할 게 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았다. 뭔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다. 어머니.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전과 달리 공손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예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다. 생일날에도 그렇고 돌잔치 때도 어머니 마음을 너무 생각 안 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다. 특히 SNS에 올린 글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나는 말없이 들었다. 저희가 얘기해 봤는데요. 아들이 이어서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어떻게?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말했다. 예전처럼? 네. 어머니가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모시고 명절이나 생일 때도 제대로 차려서.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매주 오시는 건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도 혼란스러워하고 저희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들이 거들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니까 적응이.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사실 나도 매주 가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손을 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며느리가 말했다.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 일요일에 저희가 어머니 댁으로 가서 같이 식사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음식도 준비해 가고. 한 달에 한 번. 네. 그리고 명절이나 어머니 생일, 아이 생일 때는 따로 모시고. 제사는? 제사도 당연히 모시겠어요. 제대로 준비해서.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SNS에 가족 얘기는 안 올리겠어요. 앞으로 절대로.
이건 예상 못한 제안이었다. 그리고 아이 교육 관련해서도 어머니 의견 많이 물어보겠어요. 한글 교육이나 예의범절 같은 거. 나는 잠시 생각해봤다. 사실 내 목표는 며느리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거였다. 그리고 손주를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좋아. 정말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둘째 주, 넷째 주.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손주는 한 달에 한 번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자기. 하룻밤요. 응. 할머니랑 둘이서 보내는 시간도 필요해. 며느리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아이가 아직 어렸어. 3살이면 할머니 집에서 잘 수 있어. 다른 집 애들 다 그렇게 해. 결국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리고 명절 때는 내가 직접 음식 만들기. 나한테 배우면서. 네. 마지막으로 나한테 반말하지 말기. 앞으로는 존댓말만.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다.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하겠어요.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앞으로 잘하겠어요. 그동안 너무 서운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알았어. 나는 일어서면서 말했다. 그럼 다음 주 일요일부터 시작하자. 내가 갈비찜 해줄게. 네. 며느리가 대답했다.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달력을 다시 정리했다. 매주 방문 스케줄을 지우고 새로운 계획을 적었다. 둘째 주 일요일 가족 식사. 넷째 주 일요일 가족 식사.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손주 하룻밤 방문. 사실 이 정도면 충분했다. 너무 자주 가면 나도 피곤하고 그들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았다. 중요한 건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존댓말도 쓰고 SNS에서 조롱하지도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도면 만족해. 미역국 한 그릇으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질서를 가져다 줬다. 며느리도 선을 알게 됐고 나도 적당한 거리를 지키게 됐다. 가장 중요한 건 손주를 자주 볼 수 있게 된 거였다. 한 달에 2번 식사하고 하룻밤 재워가면서 마음껏 놀아줄 수 있다니.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됐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일 만들어줄 갈비찜 재료를 적어보기 시작했다.